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병철입니다. 지난주 예고해드렸듯이 오늘은 제가 직접 이 자리에 출연해가지고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생모 그리고 그 가족사를 오늘 전격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은 고형이 즉 김정은 생모의 우상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 현재에서는 지금 김정은 고형이 김정은 생모 고형이의 모친 우상화 작업을 적극적으로 또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고형이의 출생의 비밀, 고형이의 가족사의 비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주 11일 전에 일본 오사카 현지를 방문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현지를 방문해서 고형이가 오사카에서 어디서 출생하고 또 그의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오사카 현지 교포와 그리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통해 가지고 취재를 해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낱낱이 까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궁금한 거 예. 사람들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지금 언급하신 고영희 씨, 김정은의 모친이라고 이제 소개를 하셨는데 이 고영희 씨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희 씨는 지금 잘 알려졌다시피 김정은의 생모입니다. 김정은 제1국방위원장의 생모이고 현재 북한 지금 최고의 국무로 비록 돌아가셨지만 국무로 부상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프랑스 파리에서 2004년도 유선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신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권력을 잡자 고영희 씨가 지금 현재 북한 내에서는 우상화, 즉 국모로서의 그 우상화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모친은 김과 고영희 씨고, 예. 그다음에 또 고영희 씨의 또 어머니가 계시죠. 아버지도 계시고, 예. 거기까지도 지금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설명드리기 전에요 전반적인 히스토리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고영희 씨의 어떤 가족사를 확인하기 위해서는요, 일단 고영희 씨가 어디서 출생했는지, 그리고 고영희 씨가 출생했던 장소가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 좀 몇 마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영희 씨는 일본 중심부 니혼바시에서 긴데스 선을 타고 약 2정거장, 나라행 전철을 타고 2정거장을 가면요, 스루와시역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루와시 이 역 서쪽 출구 쪽으로 놓으면 마주치는 게 한국 가게입니다. 이 한국 가게 쪽에서 쭉 가다 보면 이게 바로 코리아타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코리아타운에는 한국식 김치와 떡볶이 그리고 한국식 젓갈류 등을 많이 팔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은 이곳에 오면 한국인들의 냄새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가면 한국어 간판과 일본어 간판, 또 한국어와 일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행정구역상 오사카시 이쿠노구 스루와시입니다. 이 지역은 1920년대 우리 제일교포들이 오사카에 정착할 때 자리 잡았던 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히라노 운하를 건설할 때 많은 제일교포들이 이곳에 끌려와가지고 공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래서 의로웠던 터인데 일본 오사카 내에서는 이 지역이 아주 가난한 자들 그리고 하층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으로서 소문이 나 있습니다. 고영희 씨는 바로 이 시장, 스루와시 이 시장, 즉 다시 말하자면 그 일본 코리아타운 내에 있는 인근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이쪽에서 고영희 씨의 가족과 출생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제일교포들 중에서는 아는 분들이 있고 또 모르는 분들이 대다수였습니다. 최근에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고영희 씨 관련돼 가지고 우상화 작업을 착착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본 언론들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면서 취재 경쟁을 벌이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고영희 씨 관련돼 가지고 고영희 씨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또 어느 장소에서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몇 년 전에 일본의 한 주간지가 고영희 씨가 출생한 곳이라고 밝혀진 곳에는 고영희 씨의 다른 일본 사람들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고 그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에 그 신빙성에서는 논란이 많다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고영희 씨는 이 지역에서 1952년 6월 26일 날 출생을 했습니다. 고영희 씨 출생 당시 이름은 고희운입니다. 일본 이름은 다카다 히메입니다. 그러나 일본에 살았을 때 고영희 씨는 일본식 이름, 즉 에이코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식 이름입니다. 에이코라는 이름은 한국식 이름으로 영자입니다. 고영희는 1962년도에 북한으로 갔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사용했던 이름이 고영자였습니다.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 고영희 씨의 이름은 아마도 일본식 이름 에이코, 즉 영자의 본명이 아닌가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왜 고영희 씨가 영자에서 영희로 바뀌었느냐? 그것은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외척 배격, 다시 말하자면 외색 배격을 한 이유에서 자자 돌림을 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대부분 자자 돌림을 쓰지 않고 자신의 다른 이름을 사용했다는 게 국정원 측의 설명입니다. 이 같은 사실은 국정원 측도 확인해 준 사실입니다. 고영희 생부와 관련돼 가지고는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고영희 생부. 고영희 생부에 대한 논란은 고영희 생부가 북한 유도의 창시자인 고태문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북한에서 최근 언론에 보도된 일본의 한 군수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고경택이라는 인물 두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에 대해서 정확한 누가 고영희의 생부인지 김정은의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물론 양측이 밝혀지지 않는 이유는 아직까지 고영희가 미스터리, 즉 가족관계가 신분적인 베일의 사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밝혀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먼저 고태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고태문은 북한 유도의 창시자입니다. 고태문은 북으로 와서 평양 체육단 유도 감독을 역임했습니다. 키가 1m 86의 장신이며 한때 고태문은 다이저잔 마타바치라는 일본식 이름으로 프로레슬러를 했습니다. 프로레슬러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알려져 있는 역도산 선생과 함께 그분은 일본에서 프로레슬러와 유도를 했습니다. 선생님 잠시만요. 예. 그러면 고영희 씨의 아버님이라고 추정되는 분이 두 분이 추정이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두 분이 추정됩니다. 한 분은 고경택이라는 분이고 고경택이라는 분.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네. 친일 논란이 있었던 고경택 씨입니다. 그런 분은 지금 언급하시려고 하는 고태문 씨입니다. 네, 이 두 분이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고태문이라는 분은 79년도 사망을 했습니다. 당뇨로 인해 가지고 사망했다는 설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까지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그가 이제 고영희 씨의 어떤 생부라는 그 얘기가 주장이 제기됐던 부분들은 2006년도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이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은 2006년도 북한의 체육 출판사가 출간한 70년대에 만들어진 책입니다. 이 책에 의하면 유술애국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술애국자 책에서 이 고영희 아버지가 고태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을 요미우리 신문이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이 책은 고태문씨 일대기를 달았습니다. 일대기를 달았는데 이 책의 저자가 바로 고춘행입니다. 고춘행이 누구냐면 고춘행은 고태문의 딸입니다. 이 딸이 아버지의 자서전을 편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요미우리 신문이 고태문이가 고영희의 아버지라는 근거를 어디서 찾았느냐? 그것은 이 책에 의하면 고춘행의 책 기술에 의하면요. 한밤중에 김정일이가 찾아왔다라는 내용을 통해 가지고 아마도 그렇게 추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 이후 한국의 한 월간지와 한국의 언론에서도 고태문이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친할아버지가 아니냐라는 추측 보도를 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예? 외할아버지가 아닌가 추측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당시 이 같은 보도에 대해서 국내에서 논란이 일자 국정원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뭐냐면 국정원은 고영희의 아버지는 제주 출신이 맞다. 제주 출신이 맞은데 태문이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고영희의 아버지는 고경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고경택. 이 고경택은 1929년생이며 1999년에 사망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영희 아버지가 일본 군수 공장인 히라토 재봉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국정원은 덧붙여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히라토 제조 공장에서 일하다가 1962년도 고경택 씨는 한경도로 밀항선을 타고 한경도로 정착했던 분이라고서 또 역시 국정원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란은 현재까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자, 일단 국정원 논란으로 생부가 고경택 씨로 이제 국정원의 이제 어떤 확인대로 생부가 고경택 씨로 밝혀진 이상 여기서 논란은 한마디로 말하자면 히로타 재봉소입니다. 이 재봉소는 일본의 군복을 만드는 하나의 히라타 군복 공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 한 언론이 이 히라토 공장에서 일했던 고경택이의 이름과 고경택이가 일했던 흔적들, 문서들을 단독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이로 인해 가지고 고경택이는 친일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1930년대에 일본의 군수 공장에서 일을 했다 해가지고 친일로 매도시켜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좀 어폐가 있지 않느냐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의 부친도 일본에 있는 게이한 우유, 다시 말하자면 경판 우유의 공장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유 공장에서 일했던 우유가 일본군에도 배급이 됐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다 같이 친일로 매도할까요? 또 하나 예를 들겠습니다. 역도산 선생이 일본에서 일본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친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그러면 일본에서는 당연히 일본말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배고프고 힘들었던 제일교포들의 삶을 비추어 봤을 때 일본 내에서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군수 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그거는 그 자체만으로도 친일로 매도하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시각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이 관련돼 가지고 지금 현재 아직까지도 고태문이냐 고경택이라는 설들이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사실상 이제 고경택으로 굳어지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 고경택과 사이에 나타난 고경택의 아내는 누구이냐입니다. 아내가 누구이냐가 제일 핵심적 관점입니다. 이제까지 국내 언론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일부에서는 고경택의 아내는 이명인이라는 여인이라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명인. 근데 고경택의 부인 관계는, 여자 관계는 아주 좀 복잡합니다. 고경택이는 아마도 여자가 부인이 서너 명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경택이가 여자의 첫 번째 여자는 일본에서 만났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경택이의 제주도에서 발간한 한 족보에 따르면 고경택이가 자기의 여자를 등지했던 사실이 현재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고경택이의 여인 관계에 대해서 아마도 그런 복잡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고경택이의 부인이 누구인지, 다시 말하자면 김정은의 생모가 누구인지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고경택 씨에 대한 족보를 약간 뒤집으면요. 고경택 씨는 제주 고시입니다. 제주 고시 중인데 영곡, 공파, 족보에 고경택이가 고영욱의 아들로 1913년 8월 14일로 태어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에 따르면 1929년도 밀항했고 1926년도 때 있는 부분들을 봤을 때는 아마도 고경택이는 일본 현지에서 여인을 만나지 않았냐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고경택이가 일본으로 가기 전에 살았던 것이 제주시 조천읍으로 추정됩니다. 왜냐하면 이 고경택이 부친 고영희가 현재 묻혀 있는 곳이 제주시 조천읍 와홀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 그 할아버지는 이곳 그 와홀리에서 면장을 역임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영희 씨의 엄마, 고영희 씨는 누구로부터 태어났는지 이게 제일 궁금할 것입니다. 최근에 저는 일본 오사카에서 1930년대 중반에 오사카에 온 제주 출신 임모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 할머니의 연세는 84세입니다. 그 할머니의 증인에 따르면 고영희의 엄마는 일본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일본인. 그래서 고영희 씨의 엄마는 일본인이며 일본인이 고경택 씨와 살았던 것으로 그 할머니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이 진짜인지 아니면 그 할머니가 어떤 추정에 의해서 말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다음에 이 사실의 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 오사카 현지를 방문해 가지고 문서를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고영희 씨의 모친은 일본인이지만 아주 미모가 빼어나다고 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고경희 씨의 그러니까 고경택의 모친 즉 고영희 씨의 외할머니죠. 외할머니는 아주 가무와 장구에 능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마치고 저녁에 있으면 고영희의 외할머니가 한국 가락을 뽑고 그리고 장구를 치면서 그 코리아타운 내에서는 한국 음악, 한국 가무가 시험없이 흘러나왔다고 그럽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 그러면 고영희가 일본 만수 무용단에 들어가가지고 활약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걸 보면 아마도 할머니와 어머님의 피를 잇지 않았느냐라고 추정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고영희 씨 가족들은 일본에서 어떤 장사를 했느냐, 코리아타운에서 무엇을 했느냐라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고영희 씨 가족들은 일본에서 간장 공장을 운영을 했습니다. 간장 공장을 운영하면서 며느리와 같이 오손도손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제가 하나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고경택은 군수공장에서 일을 했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태무는 북한 유도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교포의 할머니의 증인, 그 할머니는 제주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영희 씨 가족 인근 근처에 살았다고 합니다. 어디서 고영희가 태어났는지에 대해서도 그 위치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고영희 씨의 가족들은 간장 공장을 했기 때문에 간장 가게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다 좀 맞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고영희에 대한 미스터리를 풀 수 없는 부분들은 이런 가족 관계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고영희 씨의 어떤 그 신상이 베일에 가려져 있지 않냐라고 추정이 됩니다. 예. 잠깐 중간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럼 현재 지금 김정은 국방부 장관의 아버지는 김정일이라는 건 뭐 대한민국 사람 다 알고 있고요.
그리고 김정일의 부인이 고영희 씨. 예. 그리고 지금까지 계속 길게 설명해온 분이 두 분이 있는데 예. 두 분 중에 두 분은 누구냐면 고영희 씨의 아버지죠. 예. 고영희 씨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는 둘로 지금 추정이 된다. 둘 중에 예. 하나로 추정이 된다. 하나는 고경택, 예. 또 하나는 고태문. 추정되는데 현재 고경택이가 유력한 설이 있습니다. 설입니다. 예. 고경택이 유력하다고 좀 나오는 근거는 지금 예. 국정원에서도 지금 그렇게 예. 입장 발표를 한 상태고요. 예, 국정원에서도 입장 발표를 한 상태고 또 뭐 제주 고시 측에서도 고경택이가 족보에 나와 있다는 그런 하나의 근거로서 이제 말씀드리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시원하게 밝혀진 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북측에서는 예. 고경택으로 하고 싶은 건가요? 아니면 고태문으로 하고 싶은 건가요? 그렇죠. 북한에서는 제일 단속 대상이 걸 강조하고 싶으면 단속 경계 대상이 바로 뭐냐면 고형의 출생의 비밀입니다. 출생입니다. 고형의 출생에 관련된 부분들은 절대 언급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뭐냐면 네네. 백두혈통을 강조하기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백두혈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는데 만약에 고형희 씨가 일본 오사카 출신이고 또 그 할아버지가 어쨌든 군수공장에서 일했던 친일 전력이 드러날 경우 김정은이의 어떤 그 백두혈통에 대한 치명타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가 바로 고경택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는 북한에서는 금기시 사항으로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마디로 고경택의 우리 측의 지금 증거로 볼 때는 고경택이 상당 부분 고영희 씨의 아버지일 것 같은데 예. 그게 사실로 확인이 되어버리면 지금 현재 김정은 체제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렇죠. 정보가 될 수가 있는 곤혹스러운 거네요. 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뭐냐면 일본 교포들의 추정에 따르면 그 고영희 씨 아버지도 같이 간장 공장을 운영을 했답니다. 간장. 일본에서. 예, 공장이 아닌 그 가게를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공장도 보면 가게도 운영하고. 제일교포들의 주장은 간장 가게를 운영했고 그 다음에 국정원과 일본 측의 문서 자료면 고경택이라는 인물은 일본의 군수공장에서 일을 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고태문은 일본 북한 유대 창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측에서는 고태문으로 밝혀지는 건 좋은데 고경택으로 밝혀지면 곤란해진다. 뭐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글쎄요. 그런 부분들이 밝혀진다 안 밝혀진다는 부분들 아니고 어차피 족보라는 부분들은 자기가 아니다 해도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명확한 하나의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오사카 현지 취재를 갔다 왔는데요. 그래서 오사카 현지 취재를 가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많은 미스터리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언론들은 고형희의 일본사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당연하죠. 왜냐하면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최권력자의 모친이 일본 오사카 출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많이 이래 좀 고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는 당연히 예. 북한에 대해서 이제 그 긍정적인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해서는 어떤 뜻은 이제 흠집을 내고 싶은 게 일본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고경택을 고경희의 아버지로서 판명 나는 걸 더 좋아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증언들을 다 뒷받침하려면요. 확실하게 문서적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요. 그렇죠. 하나의 전체적인 설들이 불가하지 않느냐. 다만 이제 고경택을 유력하다는 부분들은 그래도 한국의 정보기관에서 고경택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기 때문에 좀 고경택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게 밝힌 때가 국정원에서 밝힌 그때가 때가 2006년도 그때 요미우리 신문이 보도하고 국내에서 이 문제와 관련돼 가지고 월간지뿐만 아니라 일간지 쪽에서 언론에서 고태문이라는 사실을 많이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정원 측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정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당시 고태문이 아니다라고 사실을 밝혔습니다. 일종의 지금 일간지에서는 고태문 쪽으로 자꾸 가고 있으니 예. 국정원에서 그렇죠. 본 자료에 예. 근거하면 자기네들 예. 입장은 고태문보다는 고경택 쪽이 더 가깝다라고.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현재 이제 고경택으로 사실상 굳어지는 느낌인데,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또 일본에서 현재 취재를 가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또 간장 그 가게에서 일을 했다는 게 그 아들이 네. 그 제일교포들의 증언입니다. 그리고 본다 그러면 뭔가의 구체적인 심층 조사라든지 또 고경택이든 고태문이든 일본의 히스토리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아직까지 부족하지 않느냐라는 아직까지는 게 확증이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면요. 네네. 정리를 하면 고영희의 생부죠. 그러니까 김정은이의 외할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인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제주도 출신인 것만은 사실인데 사실입니다. 그분이 좀 일본하고 관련이 깊다는 그렇죠. 아직은 정확치 않은.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일본 북한은 아시다시피 지금 백두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백두 혈통이 이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어지는 3대 세습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북한은 현재 백두 혈통을 아주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제 김정은의 어떤 우상화, 즉 김정은의 생물을 우상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그가 어디서 출생했는지 가족 관계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영희에 관련돼 가지고는 직업과 출신 그리고 결혼 관계까지 우상화 선전에 상당한 불리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자, 오사카 출신이죠. 또 만수대에서 만수공연단에서 일을 했죠. 어쩌면 또 김정일의 어떤 기쁨조로서 소위 간택됐던 분이 바로 고영희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기엔 좀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력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그런 그 아킬레스건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우상화 작업을 못하는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북한이 소위 지금 현재 장성택이 처형 이후 이제 가장 그 백두산 혈통을 지금 내세우고 있지만 그 생모가 만약에 지금 현재 정언에 따르면 생모가 일본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또 고경택이가 일본의 군수 공장에서 일을 했던 부분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김정은이의 어떤 백두 혈통에 대한 굉장한 큰 치명타가 오지 않겠느냐라는 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고영희의 우상을 둘러싼 김정은의 최대 아킬레건이 바로 고영희의 가족 사이입니다. 그래서 백두 혈통을 강조하는 김정은이지만 어찌 보면 고영희는 일본에서 출생했습니다. 일본에서 출생한 분이고 또 고경택이 다시 말하자면 그 고영희의 아버지는 한라 즉 제주 출신입니다. 또 교포들의 증언에 따르면 고영희 씨의 모친은 일본 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포도 아니고 그냥 일본 분이라고. 그럼 일본 이름까지도 어느 정도 일본 이름은 뭐 너무 오래 기억이 돼가지고 네. 잘 모르지만 이제 일본 분이 고시 집안으로 시집을 왔다라고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제 시대니까 그렇죠. 고경희 씨의 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일을 하면서 일본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을 가능성은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고경택 씨의 어떤 부인 관계가 지금 드러난 부인만 하더라도 약 두 사람입니다. 밝혀진 것만 하더라도 두 사람인데 그 외에 썰로서 떠돌아다니는 여인은 또 있고 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고경택이가 또 가족 관계 그러니까 자식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자식에서 태어났는지는 아직까지 어느 어머니부터 태어났는지는 지금 고영희 씨가 어느 어머니 태어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아마 일본 그 제일교포들의 증언에 의하면 일본인 사이에 태어났지 않았느냐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요 지금 현재 김정은 그 국방위원장이 내세우는 백두혈통 이거는
한라 혈통과 일본 혈통, 오사카 혈통이 반반씩 섞여진 혈통이 아닌가. 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백두 혈통의 정당성과 뿌리 이 자체가 북한 내에서는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언급 자체를 아예 하질 않겠군요. 이제 그렇죠. 뭐 김정은의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그렇죠. 것 같지도 안 하고 그냥 김정은 얘기만 하는 거고 맞습니다. 어머니 얘기는 나오려고 그러면 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사카 현지 취재를 통해 가지고 밝힌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 정병철의 과도 계속 북한입니다. 다음 주는 김정남 지금 현재 최근에 장성택이가 처형 이후 가장 주목받고 있는 분이 바로 김정남입니다. 김정은 이후에 최고의 실세죠. 김정남이. 그죠? 김정남은 누구냐면요. 북한 김정일 잡관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성해림이 사이에 태어난 장남입니다. 그래서 김정남이 사실상 김정일의 장남인데 어찌 보면 김정은이하고는 이복 동생입니다. 그래서 김정남 모친 성해림이에 관련돼 가지고 성해림이는 어느 혈통인가에 대해서 다음 주 정병철의 과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해림은 서울 청와대 근처에 있는 뒷산이 삼각산입니다.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성해림은 삼각산 혈통을 타고 태어나지 않았느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성해림은? 예. 다음 주 성해림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리고 왜 성해림이가 삼각산 혈통인지, 그리고 성해림 가족들은 현재, 형제들은 현재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들 관련돼 가지고 이 자리에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밝히면 아마도 김정남이가 향후에 북한 내에서 어떤 식의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가늠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처 성해림이도 남한 출신이고, 또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생모인 고영희 씨는 일본 오사카 출신입니다. 아무도 북한 출신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본다 그러면 남북한은 바로 남한과 북한은 하나이지 않느냐. 결혼 동맹이네요. 하나라고 봅니다. 예. 우리 민족 사이 비극이기도 하지만 또 그 부분들을 간과할 수 없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계속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